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을 너무 고민하지 말고 어느 정도 파악했으면 버려라 라는 주제로 시작할게요. 우리의 목표가 물론 CNN이나 영어 뉴스 듣기나 미드나 할리우드 영어 자막시 듣기, 영어 토론, 영미 소설, 타임즈나 뉴스위크 이 정도의 독해력을 키우는 게 목표이긴 하죠. 그런데 우리말로 이해하기 힘든 질문들이 있어요. 특히 철학자들이 말하는 내용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니체나 칸트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 사람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영어로 봤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더 하겠죠. 지금 시중 한 고3 모의고사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왔어요. 자, 실적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되는 지문인데요. 이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버트란드 러셀,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이면서 수학자죠. 논리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썼던 지문인 거예요. 쉬울 리가 없죠. 그냥 해석이 안 되더라도 내가 영어를 못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문이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국어적인 그러한 거구나 생각해도 커다란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지문을 냈던 분은 앞부의 문장을 다 잘라버리고 요것만 딱 잘라냈거든요. 굵게 칠한 활자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더 어려울 수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제는 이겁니다. 너무 이런 지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어느 정도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면 버려라. 내가 아무리 이 지문을 읽을 때 영어 강사를 하더라도 한 번에 쭉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겠군 하기에는 좀 버거운 지문이에요. 비유적 표현도 많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곱씹어 봐야 되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지문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모의고사에서 몇 지문 나오겠는가? 많아봐야 하나요. 그러니까 많아봐야 한 개, 두 개니까 너무 이런 것들에 신경 쓰면서 나는 영어를 못하나 보다라고 자책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한두 문제 틀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점수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읽지 않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게 첫 번째 문장부터 무슨 말인지가 참 애매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study, 연구, what is absolutely, 완전히 절대적으로 끝났다니까. 완전히 끝나고 결코 리뉴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리뉴얼 아시죠? 새롭게 다시 재생되는 거. 자, 완전히 끝나서 결코 다시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참 안 오죠. 여기서 이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드물 거예요. 왜? 비유적으로 설명했거든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과 결코 새로워질 리뉴얼 될 수 없다는 것. 이게 뭐죠? 이게 뭘까? 당연히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앞문장을 잘랐기 때문에요. 문제를 낼 때 앞문장을 보면 쉽게 이해가 돼요. 하나의 결점, 그러나 내재된 것처럼 보이는데 순수한 클래시컬 교육에서, 고전 교육에 있어서 내재된 문제가 있대요. 그게 뭐냐? 즉 지나치게 배타적이라는 거죠. 과거에. 이게 과거의 뜻인 거예요. past. 앞에 있는 문장을 좀 보여줬으면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딱 잘라버리니까, 솔직히 절대적으로 완전히 끝나고 결코 새로워질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유리 깨졌어. 끝났죠? 다시 재생 가능한가요? 가능하겠구나. 다시 녹이면 되는 거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실 시간도 그러하지만 끝나면 결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죠. 또는 누구는, 어떤 사람은 또 삶의 관계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철학이니까 어차피 이거는 진짜 과거라고 딱 확정짓기가 힘들어요. 왜? 비유적 표현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영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를 잘랐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정상인 거예요. 노멀한 거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비판이라는 그러한 habit, 습관, 뭐에 대한
present and future. 현재나 future 미래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거는 gender에서 나온다. 자, gender란 말은 진 유전자죠. 결국 아이를 낳다를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낳는다 뜻이에요. 감정을 낳다 이런 거예요. 일으키는 얘기죠. 비판적 습관, 습관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현재나 미래를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낳는다는 거죠. 그렇죠? 과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현재나 미래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이해되셨나요? 자, 퀄리티, 특질. 특질에 있어서 현재가 탁월해. 아주 현재가 탁월해. 뭐 과학 문명 탁월하죠. 과거보다 탁월해. 현재가 탁월하다는 그 특질들은 어떤 특질이 되냐면 과거를 연구하는 것은 attention, 관심을 다이렉트로 관심을 주지 않아요. 과거 연구는 관심을 주지 않는 특질이에요. 그러니까 현재가 정말 탁월하죠. 과거보다. 그런 특질은 과거 연구가 주지 않는, 관심을 주지, 어텐션을 주지 않는, 다이렉트하게 주지 않는 특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 문명의 학생들은 쉽게 블라인드, 눈이 멀었다는 말도 되고, 그리고 보지 못한다는 얘기도, 쉽게 보지 못하는 특질인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리스 문명이란 말이 나오니까 되게 생뚱맞긴 하죠. 그렇죠?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 그걸 다 없애버리니까 이거 생뚱맞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대충 흐름상 그냥 관심을 주지 않는구나 정도는 보면 되겠죠. 자,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것에서는 이게 뭘까요?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것.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것. 이제 과거라는 거 알았으니까 이것도 비유적 표현이 어려워요. 새롭고 성장하는 것. 이게 바로 현재나 미래가 돼 있죠. 새롭고, 그렇죠? 성장하는 것. 현재나 미래. 새롭고 성장하는 것에서는 BF2, F2, 뭐뭐 하기 쉽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뭔가 조잡하고, insolent, 좀 무례한 것 같고, 심지어 약간 천박한 것 같은, 그러기 쉬워요. 그런 게 쇼킹하죠. 그러한 센시티브 테스트, 아주 민감한 취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겐 아주 쇼킹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퀴버, 우리가 취해 떤다는 얘기예요. 거친 그러한 만남에 이러한 거치죠. 조잡하고 insolent, 무례하고 약간 vulgar, 천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나 미래에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센시티브한 사람에게는 굉장히 쇼킹한 건데 이러한 과거의 접촉인 거예요. 거친 그러한 만남, 거친 컨택에서 떨고 있는 그는 취해 떨듯이 거친 접촉에서 떨고 있는 사람은 어디로 물러난다? 말끔한 정원으로 물러나겠죠. 잘 닦여진 과거에, 이것도 비유적 표현인 거죠. 정원도 잘 닦여진 과거에 말끔한 정원으로 다시 물러간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접촉에 그것에 아주 싫은 거죠. 그런 것에 떨며 부들부들 몸을 떨며 그는 과거의 말끔한 정원으로 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잊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말끔한 정원, 과거의 말끔한 정원이 야생에서 복원된 거란 거죠. 그러니까 개관됐다는 건데 야생에서 만든 거잖아요. 야생에서 복원된 것들이고 그것을 한 사람들은 거칠고 흙이 묻어 있는 애들만큼이 가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만큼 그러한 사람이냐? 당신이 in his own way란 말은 그 자신의 날에 지역하면 더 이상하죠. 이게 바로 나 때는 말이야 할 때 뜻이에요. 나 때는 말이야. 그때 과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in one's own day.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과거 옛날에 그가 슈링크란 말은 움츠러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과거에 피했던 사람, 거칠고 약간 더 흙이 묻어 있어서 흙으로 더럽혀 있어서 그런 사람만큼이나 그러한 거칠고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개간된 거란 거죠. 자, 그래서 habit, 어떤 습관? 장점을 알아보지 못하는 습관은 이 장점이 뭘까요? 현재나
미래의 어떠한 장점이겠죠. 그게 죽을 때까지 말이야. 그렇죠? 죽을 때까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은 투용법. 너무나 쉽게 뭐뭐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석할 때 지나치게 문법적인 해석이 이런 게 문제가 돼요. 그냥 직역하시면 하여튼 그냥 느낌대로 하셔야 돼요. 자, 이 메리트를 알아보지 못하는 습관 죽을 때까지. to는 너무나, apt는 쉽게 뭐뭐 한다예요. 너무나 쉽게, 그쵸? 순수히 책을 좋아하는 삶의 결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메리트, 현재의 장점이죠. 현재 같은 장점을 알아보지 못하는 습관이 죽을 때까지 그런 습관이 결국 지나치게 쉽게, 아주 쉽게, 너무나도 쉽게 순수하게 책에 파묻혀 사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순수하게 책을 좋아하는 삶의 결과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나 미래에 대한 장점을 보지 못하니 다시 책을 좋아하는 습관, 뭘까요? 바로 책을 좋아하는 삶, 과거죠. 과거. 이게 과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비유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렵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비유표 너무 많이 써요. 이게 현재와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뭐뭐 하기 쉽다? 과거로 다시 가는 거죠. 회귀하는 거죠. 순수하게 책을 좋아하는 삶의 그러한 결과로 되기 쉽다. 그래서 문화가 온전히 과거에 기초한 문화는 셀덤이 부정이죠. 좀처럼 피어싱 알죠? 꿰뚫는 거. 일상생활의 서라운딩, 일상생활의 환경을 꿰뚫고 본질적인 temporarily 지금이라는 현재의 것들의 화려함, 본질적으로 현재의 화려한 거, 장엄한 거, 그런 것을로 꿰뚫고 가지 못하고 또는 훨씬 더 미래의 장엄한 것들에 대한 희망으로 꿰뚫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의 아주 스플렌더, 장엄함, 그리고 미래의 더 스플렌더, 장엄함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다는 거죠. 그쪽으로 피어싱, 뚫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현실의 서라운딩, 주변의 장막에 갇혀서 그걸 뚫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뚫고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런 버트란드 러셀 같은 사람들 이제 비유적인 표현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석하고도 무슨 소리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정보들이 조금 주어지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근데 막상 이 과거란 말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끝나고 결코 리뉴얼 되지 않는 것이 과거를 팍 다가올 수 없는 거. 그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책하죠. 야, 나는 해석할 때 이게 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라고 했을 때 나는 해석 못하나 보다가 아니라 이런 경우는 앞에 이런 것을 지웠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읽어 나가면서 결국에 거꾸로 앞에 있는 거에 이 뜻을 파악해야 돼요. 완전히 끝나고 결코 새로워지지 않는 세상이 뭘까?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다 보면은 이게 과거와 미래, 현재에 대한 이야기구나 통해서 거꾸로 유추해야 되는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문제를 내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포인트는 그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너무 앞부분 해석 안 되는 거에 연연하지 말고 쭉 해석해 나가는 버릇을 갖고 있어야겠죠. 다시 말하면 글이라는 것은 요 문장, 이 지문 안에서 해석이 완벽하게 돼야 된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지문에서 완벽하게 해석이 된다는 게 뭐냐면 구문독해 같은 그러거든요. 구문독해 하면 이 지문을 완벽하게 분석해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를 다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게 해석이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거예요. 왜? 문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지문에 이 뜻을 더 확실히 만들어준 거죠. 이것도 사실 보시면 알겠지만 새로워진다는 거 있잖아요. 끝난다는 거. 이걸 이 구문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지문이라는 것을 문법적으로
어휘력을 가지고 내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이거 착각입니다. 엄연한 착각이에요. 어휘력과 요 문장의 구성을 가지고 모든 걸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 착각이에요. 단지 힌트만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다 누가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앞뒤 문장들이. 결국 글이라는 건 흐름인 거예요. 앞뒤 문장들이 그 뜻을 보충해 주면서 여러분들이 퍼즐 맞추듯이 찾아가는 거지, 한 지문에서 내가 문법적인 사항을 몰라서 해석 못했다, 착각이에요. 단어를 몰라서 해석 못했다, 착각이에요. 실제는 알아도 해석이 안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도 and 모르는 사람 없고요, 리뉴얼이라는 단어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해석이 안 됐잖아요. 왜? 앞에를 잘라버렸으니까.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죠?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므로 이런 문장에서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다시 어휘를 암기해야지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문들을 좀 더 많이 봐야겠구나로 가야지 되는 거죠.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단어장 잡고 다시 문법적. 강사들이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왜 나쁜 사람이냐고요? 이런 거 해석 안 되면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너 이거 해석 안 되면 내가 만든 구문 독해 파트 있지? 그 커리를 따라오도록 해. 그러면 돼. 거짓말이에요. 구문 독해 못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해석이, 이런 지문의 특징은 비유적이고 말이 직설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직접적이면 아주 쉽게 다가오는데 직접적이지 않고 비유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을 해석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되 이거 못했다고 구문 독해로 가라는 강사들은 여러분들을 거꾸로 퇴행시키는 거예요. 구문 독해로 가라, 뭐 내 커리를 따라라, 이거 퇴행이에요. 예? 퇴행입니다. 진보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거슬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더 온전히 잡아먹으니까 영어가 계속 기초만 돌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 가능성 없어요. 그냥 계속 가셔야 돼요. 잘못 인도하는 강사들이 참 많아요. 이런 거 해석 못하면 자기의 구문 독해를 한번 기초적으로 닦고 와라. 기초가 몰라서, 이게 여러분 기초가 몰라서 해석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니까요. 기초가 문제가 아니라 이 글 자체가 그래요. 본질. 이 글 자체의 에센스가 그래요. 이 글의 본질은 해석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초가 없는 게 아니라 문맥을 따져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 기초로 가서 구문 독해한다고? 소용없는 짓인 걸 아셔야 돼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은 한두 개밖에 안 나와요. 다행인 거죠. 나머지는 이 정도까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희망을 꺾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거 두 개 포기해도 나머지에서 맞추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 공부하는 분들 마찬가지. 영어 독해하시는 분들 중에 이 정도 수준까지 읽고 싶으면 하셔야 되고, 이 정도 수준까지 필요 없다는 분들은 안 해도 괜찮아요. 또 영어 회화하는 분들 마찬가지겠죠. 이 정도 대화를 할 정도면 수준 높은 대화입니다. 굉장히. 근데 해주면 좋죠? 나쁠 거 없습니다.